백톡 첫 번째 이야기. 나와 남편. 오늘은 들어오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집을 나가는 게 말이 돼? 얼른 들어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니? 들어오라고? 너 진짜 웃긴다. 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아쉬워? 허전해? 그래서 그래? 그래도 집을 나가는 게 말이 돼? 엄마랑 누나도 당신 걱정 많이 하고 있어. 자기들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전화도 했었다는데 당신이 안 받았다며? 나랑 다툰 거지. 엄마하고 누나하고 다툰 건 아니잖아. 왜 엄마랑 누나 전화는 안 받는 거야? 진짜 내가 할 말이 없다. 너랑 나랑 왜 다퉜는데 그 사람들 때문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 전화를 받아줘야 하는 거야? 미안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한테 맨날 미안하다 말만 하고 뒤에선 내가 진짜 말을 말아야지. 연락하지 마. 그리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뭐 이혼? 지금 이혼한다고 했냐? 그래, 이혼. 지금까지 참고 산 내가 병신이었던 거야. 진작에 너랑은 쫑을 냈어야 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그리고 네 혓바닥에 속아 넘어가서 일이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젠 나도 안 한다. 나 너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 내가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지 말고 소장이나 기다려. 알겠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아니, 누나랑 엄마 힘든데 그럼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만일 당신이 나랑 이혼하면 우리 엄마랑 누나가 제정신에 살 수 있겠냐? 평생 나한테 미안할 거 아니야. 자기들 때문에 나랑 당신이랑 이혼했다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 거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죄의식을 갖든 말든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그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하는 거야? 넌 여전히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선이지? 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잖아? 진짜 지겹지도 않냐? 그렇게 엄마, 누나, 너 줄 세우는 거? 누가 우선이고 나중이 어딨어. 나한텐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나는 가장이잖냐. 우리 집안의 가장이지만 엄마랑 누나한테도 가장인 사람이잖아. 그만큼 책임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알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책임 버겁잖아. 네 엄마랑 누난 원래 가족인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들 가장만 해. 난 빠지겠다고. 그리고 가장? 책임? 그럼 네 돈으로나 하지. 왜 내 돈을 갖다 바치는데? 말에 좀 모순이 있지 않니? 너는 네가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그것 때문에 나한테까지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하는 건지 배려를 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저 당연하지. 너란 놈하고 결혼했다라는 이유로 그냥 당연한 거라고. 너도, 그리고 네 엄마도, 그리고 네 누나도. 참다 결국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예정이고요. 해도 너무한 사람이었는데 가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 그리고 아들이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생각해줘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란 사람들은 자력으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이 필요한 일이든 노동이 필요한 일이든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처음엔 의아해했었는데 그간 다 남편에게 의지했었고 남편이 알아서 다 해줬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도움을 청하더군요. 하물며 자기들끼린 병원도 못 갑니다. 접수할 줄도 모르고 예약할 줄도 모른다고 하네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래도 참고 살았던 건 남편에게 기대 사는 그녀들을 보면서 남편이 좀 가엾다란 생각이 들어서였었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을 것이고 부담도 많이 되었을 텐데 묵묵히 해내는 남편을 보면서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가면 갈수록 남편의 부담뿐만 아니라 제 부담으로까지 전가가 되더군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저는 쫑을 내자
이 판에서 나가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아, 웃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나와 신우이. 올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나랑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아, 너무 전화를 많이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할 생각이니까. 이혼? 올케, 왜 그런 말을 해?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모든 게 다 복합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혼 안 하고 그냥 살면 저 미친년이란 소리 들어요. 형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올케, 잘 참아왔으면서 왜 그래? 미안해. 항상 미안해하는 거 알잖아. 나도 엄마도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쩌겠어? 올케, 제발 좀 봐줘. 어? 제가 없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어차피 형님이나 어머니한텐 그 사람만 필요한 거잖아요. 책임져주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역할을 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지, 올케. 그런 게 절대 아니지. 우리가 올케한테 얼마나 의지를 하는데? 올케, 제발 이러지 마. 만일 이혼을 한다면 엄마랑 내가 제정신에 살 수가 있겠어? 멀쩡하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동생 이혼시킨 사람들 되는 건데? 올케, 제발. 우리 식구잖아? 식구요? 그런 소리 입에 올리지 말아요. 그게 식구입니까? 식충이들이지? 내가 없으면 그 사람 부려먹고 호구처럼 사용하는데 더 지장 없을 거예요.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눈치 살살 살피면서 자기 엄마랑 누나 보살피느라. 그러니 이젠 편하게 부려먹고 알겨 먹어요. 내가 빠질 테니까. 올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아,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지만 진짜 앞으로는 잘 살아볼게. 동생한테 의지 안 하고 살아보도록 할게. 어? 올케, 생각을 좀 고쳐 먹어주면 안 되겠니? 아, 형님. 어? 진짜 그러고 싶어요? 어? 뭐가? 형님, 아이 가졌다면서요? 아, 그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돈 더 들어갈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 집 좁으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 나랑 엄만 전혀 원하지 않아. 정말이야, 올케. 그게 진심이든 뭐든 나는 이제 그런 말 들어오지 않아요. 아이 가진 것도 어이가 없는데 집을 옮겨야 한다고 하질 않나.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하질 않나.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올케, 지금 아이 가진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아, 아무리 올케한테 죄인이라고 해도 그건 못 참겠네? 동생이야. 나랑 엄마랑 남남도 아니고, 그리고 동생이 워낙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우리를 보살펴 주는 건데, 올케, 적당히 해? 지금 계속해서 미안하다 하잖아? 뭐, 머리라도 숙여야 직성이 풀리겠어? 결혼도 안 하고 아이 가진 거면서, 아이 키울 능력도 안 되면서, 그리고 아, 진짜 니들은 인성들이 썩어 있어. 그 아이 여차면 나한테 맡기려고 한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모르겠으면 네 엄마한테 물어봐. 그런 짓거리 나 몰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책임감? 동생? 지갑 노릇하고 네 인생 책임져 주는 게 동생이고 책임감이니? 나는 너랑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라서 그만하겠다라는 거야. 내 말 못 알아들어? 니들 쪽팔린다고. 니들이랑 더 엮였다간 내가 골로 갈 것 같다고. 그러니 전화하지 마. 난 이제 니들하고는 남이니까. 그 후 이야기. 결혼도 안 한 신우이가 아이를 가졌답니다. 집도 옮겨야 하고 여차하면 그 아이 제가 키울 수도 있다고 남편이란 작자와 시어머니란 작자 속은 되더군요. 이 집구석 진짜 답이 없는 집구석이고 염치 없는 건 알았지만 정도가 없어요. 적어도 선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계속 살다간 제가 골로 갈 것 같아 이혼했습니다. 제게 귀책 쌓여 있는 건 아니었기에 위자료 받고 지금은 남이 되었죠. 아주 속 시원합니다. 아마 전 남편이란 놈은
평생 그리 살 겁니다. 등신같이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며 살겠죠. 그래, 계속해서 그리 쪽쪽 빨아먹히도록 해. 그게 너의 인생인 듯하다. 배톡 두 번째 이야기. 나와 남자친구. 고마워. 아버님, 어머님이 나를 인정하고 자기랑 결혼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다니 너무 고마워. 나 정말 잘할게. 자기가 나를 선택한 게 후회되지 않도록 진짜 잘할게.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잘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야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당연히 자기한테 잘해야지. 그건 기본이고. 처갓집에 잘하는 아들 같은 사이가 되겠다라는 말이야. 나 정말 아들이 될 거야. 나랑 자기랑 결혼시킨 거 정말 잘한 일이구나 생각하실 정도로 완전 잘할 거야. 됐어. 그만 말해도 돼. 그리고 허락이란 말도 좀 그렇긴 하다. 우리 집은 원래부터 그랬다니까. 자식이 좋다고 하고 선택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따라줬었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인사한 날 너무 긴장하더라.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긴장했지. 이것저것 물어보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들어서 대충 내 상황 다 아실 텐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막해 물으시면서 싫다 하시면 어떡해?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니까. 그렇긴 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인자하실 수가 있는 건지. 나 살았던 환경과 우리 자기가 사는 환경이 너무 달라서 좋긴 한데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해. 자기가 살면서 나한테 실망할까봐. 내가 왜 실망을 해? 그러지 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집안의 딸이라고?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야말로 나한텐 과분한 사람이야. 자기는 혼자 해낸 사람이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점을 더 높이 사는 것 같아. 살면서 우리가 의견이 달라 다툴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자기야, 나는 전적으로 다 자기한테 맞출 생각이야. 그리고 절대로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말 왜 그래? 이제 그만 말해. 낯간지럽다. 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 결혼 허락 어렵게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쉽게 허락해 주셨고 아무 문제 없이 내 상황에 맞춰 결혼하라 하시니 요즘엔 하늘을 나르는 기분 같아. 지금은 많이 못 해주지만 살면서 다 해줄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가 상상도 못한 것들 많이 사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진짜 고마워 자기야. 남자친구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저를 더 위해주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온 남자친구의 얼굴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반대를 하시지 않는다. 그냥 내가 좋다 하면 좋아하실 분들이다. 너를 환영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해도 그날 남자친구는 유독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순진해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빠와 술 한잔을 했는데 실은 남자친구가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분명 아빠는 마시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끝까지 아빠의 술 친구가 되어주더라고요. 전혀 취하지도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말이죠. 처음 보았어요. 남자친구가 술을 먹는 모습을 본 건요. 저희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남자친구는 긴장감을 놓지 않았고 그리고 연신 저희 부모님께 잘하겠다, 감사하다 말을 하는데 그날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는 스스로 지금의 위치에 오른 사람입니다. 가정 환경이라는 것이 다 다를지언데 저희 집과는 좀 다르게 불우한 환경을 가진 경우였었거든요. 한마디로 집안의 경제 수준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였었는데 어차피 저희 힘으로 결혼할 생각이었고 남자의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예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었기에
별 문제 삼지 않았는데 많이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남자친구는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만일 있는 남자였다면 있는 집안의 딸이니 그만큼 받았을 텐데 자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말이죠. 저런 마음 가질 필요 전혀 없는데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건데 참 착한 남자죠? 나와 예비 시어머니. 정말 그런 곳에서 살 거야? 신혼집 월세를 구한다면서. 진짜냐? 아, 네, 어머니. 그렇게 하려고요. 아이고, 정말 니들 왜 그러냐? 만일 그런 곳에 얻으면 너희 부모님이 우리 아들을 뭘로 보겠어? 네? 뭘로 보다뇨. 그냥 사람으로 보시죠.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니? 아들이 좀 부족하면 네가 좀 더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구색은 갖춰야 할 거 아니니? 그런데 월세? 아이고, 지금은 네 부모가 괜찮다고 해도 막상 그런 곳에서 딸내미 사는 거 보면 우리 아들 원망할 것이 뻔하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게다가 전 뭐요? 우리 아들이랑 다르게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애 아니니? 그럼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마음 아프지.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어? 이건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어머니. 네 부모도 너한테 정 확실하게 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저기에서 빌리면 한 1억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돈이랑 니들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월세는 안 돼.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게 말이 쉽지? 그게 될 줄 아니? 네? 그 돈으로 집 사고 그리고 명의 날지?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하는 거? 그리고 결혼 이야기 나왔고 우리 아들까지 인사했는데 하나도 지원 안 하겠다는 니네 부모는 너를 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다. 부모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 아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 하더니만 딱 그 짝이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넌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야. 내가 1억 보태줄 테니까 집 사고 그리고 넌 앞으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 우리 아들이 똑똑한 만큼 너도 똑똑한 아이니 집안 일으키는 데는 문제 없겠지. 니들 둘이 힘 모아서 못 해낼 게 뭐가 있겠니? 그리고 이제 네가 섬겨야 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너는 나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내가 정말 화딱지가 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왜 저희 부모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뭐요? 섬겨요? 제가 왜 어머니만을 섬겨야 하는 거죠? 마치 결혼하고 나면 제가 부모님이 없어지는 것 마냥 말씀을 하시네요. 아무것도 아니지는 부모가 부모야? 대접해줄 필요도 없어. 이제 넌 나만 섬기면 되는 거야. 나는 없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해주잖아? 물론 니들이 갚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돈 해주는 게 어디냐? 아들한테 잘하고 나한테 잘하고 너는 그런 며느리 아내로 살면 되는 거다. 우리 집 사람 되는 거니까. 1억 가지고 지금 저 사시는 거예요? 뭐? 아, 기가 막히네. 1억에 남편한테 잘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내 부모는 나 몰라라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제정신이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좀 세게 말했지만 부모가 뭐 그래. 그럼 제가 우선 1억 가져올게요. 그 돈으로 남편을 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억을 가져올게요. 그 돈으로는 당신을 살게요. 아줌마 아들은 머슴 계약하고 아줌마는 식모 계약하고 2억이면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 그런 말을 해요? 이래서 가정 환경이 중하다 하는 거였구나. 아줌마, 무슨 시가가 벼슬인 줄 알아요? 지금 내 부모도 나 몰라라 하라고 하게? 진짜 별거를 다 보겠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고맙네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미리 알려줘서. 1억 넣어둬요.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할 일 없으니까. 그 후 이야기.
남자친구는 저를 선택한다 하더군요. 자기 엄마는 안 보고 살면 된다고. 그러니 제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자신이 1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건데 그렇게 유세를 부린다고? 지옥행 갈 일 있습니까? 결혼 없던 일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구질하게 굴어서 네가 말한 대로 가정 환경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버렸다. 네 엄마가 실수를 인정해도 그런 생각 자체를 했다라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결혼을 엎어버렸다는 찝찝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었겠죠. 찝찝한 마음 반, 안도의 마음 반 이러네요.